대표님께서 서울시장이 되신다면은 정부는 규제 기조를 유지하더라도 규제 기조하고 반대되는 방향은 아니잖아요. 예. 강북 개발이란 게. 예. 그런 방향으로 이제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저는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데요. 네. 첫째는 용적률 제도를 좀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됩니다. 종로중구가 제일 문제가 뭐냐면 저녁이 되면 여기가 유령 도시가 돼요. 사람이 없죠. 예. 네. 왜냐면 여기는 오피스타운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주 인구가 없어요. 네. 계속 인구가 줄어들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 그 도시가 사람이 살기에 굉장히 좋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미드타운으로 복합 미드타운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벌써 60, 70년 가까이 된 이 제도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과거 산업화 시대 도시가 만들어질 단계 그걸로 가서는 이게 안 된다. 이제 상업시설이나 이런 것들, 문화시설 같은 걸 같이 다 넣는 거죠. 그러니까 도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제는 땅의 활용도를 높이는 거예요. 네. 미술관이나 네. 또는 뭐 그 음악당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를 공원 지하에다 넣었어요. 직장도 걸어서, 그다음에 학교도 걸어서 이걸 복합타운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필요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시설을 넣어주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주택 총량제입니다. 주택 총량 관리를 해야 돼요. 계획적으로 주택 공급을, 그리고 한꺼번에 공급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필요한 20만 호가 한 5년에 걸쳐서 매년 4, 5만 호씩 공급이 돼야 주택 가격도 안정되고 그다음에 건설회사들도 일정 정도 그러니까 뭐 폭등하고 이러지 않게 그렇죠. 그렇게 관리를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서울시장이 되신다면은 정부는 규제 기조를 유지하더라도 규제 기조하고 반대되는 방향은 아니잖아요. 예. 강북 개발이란 게. 예. 그런 방향으로 이제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저는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데요. 네. 첫째는 용적률 제도를 좀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됩니다. 지금 네. 용적률 제도 아시죠? 네, 네. 그 자연녹지, 3종 주거지역에 1종, 따라서. 2종, 네. 3종 주거지역, 그다음에 준주거, 상업지구, 네. 공업지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요 60년대에 도입돼 가지고 네. 7, 80년대 뭐 물론 이제 계속 그 조금씩 선언됐지만 네. 7, 80년대에 확립된 거예요. 60년대에 도입돼서. 그러니까 이 핵심은 산업화 시대에 네. 주거와 직장이 분리된 직주분리죠. 그러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다음에 공업지구 이렇게 분리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의 도시개발은요, 현대도시, 특히 서울을 비롯한 이런 대도시, 메트로 도시의 특징은 복합타운 개발이에요. 그러니까 주거 환경과 상업지구하고 이런 것들, 또 직장하고가 다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리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종로중구 같은 경우는 종로중구가 제일 문제가 뭐냐면 저녁이 되면 여기가 유령 도시가 돼요. 사람이 없죠. 예. 네. 왜냐면 여기는 오피스타운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주 인구가 없어요. 네. 계속 인구가 줄어들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 그 도시가 사람이 살기에 굉장히 좋은 지역이에요. 종로중구가. 문화시설도 제일 많은 데고 상업시설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미드타운으로 복합 미드타운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적률 제도 같은 경우도 이게 전국이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네. 그러니까 뭐 그 지자체장이 약간 재량권을 발휘해서 일부 뭐 공적 기하면 주고 하는데,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평균 200%에서 한 1000% 정도 형성이 됩니다. 네. 상업지구 등은 한 1000%까지 가니까. 근데 유사한 대도시에 비하면 턱없이 낮아요. 그러니까 그 도쿄 같은 경우는 대략 한 그 600%에서 1200%. 3종보다 높네요. 예. 그다음에 뉴욕 같은 경우는 800%에서 1600%까지 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그 높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이거 제가 보기에는 용적률 제도를 지금과 같이 60년대, 70년대에 만들어진 벌써 60, 70년 가까이 된 이 제도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과거 산업화 시대 도시가 만들어질 단계 그걸로 가서는 이게 안 된다. 그래서 그런데 말씀하셨던 뉴욕이나 도쿄는 우리 서울보다는 훨씬 넓고 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서울에다가 그렇게 용적률을 높여버리면 교통 혼잡 이런 것들, 일조권 문제 이런 것도 발생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네. 이 용적률 제도를 무조건 다 많이 주는 게 아니라 그거에 따른 가능 용적률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지구가 개발될 때 이르면 인구가 대략 그러면 뭐 만세대면 요즘 같은 경우는 만세대 들어와도 한 가구당 대략 한 2.5명이 채 안 됩니다. 네. 그럼 한 뭐 많아야 한 2만 2, 3천 명 이렇게 네.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에 따른 필요한 녹지, 그다음에 인프라 시설 이런 것들을 다 들여놓으면서 가능한 용적률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따져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도리어 녹지도 충분히 확보하게 되는. 그렇게 따져도 현재보다는 확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충분히 그렇죠. 가능한 거죠. 네. 그 제한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그리고 이제 상업시설이나 이런 것들, 문화시설 같은 걸 같이 다 넣는 거죠. 그러니까 도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제는 땅의 활용도를 높이는 거예요. 네.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것은, 문화시설이나 이런 예를 들면 미술관이나 네. 또는 음악당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를 공원 지하에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위에는 공원이에요. 놀리는 게 아니군요, 땅을. 예, 자연 녹지로 활용되고 밑에는 그게 들어가는데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미술관이나 문화예술 공연 음악당 이런 데는 창문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지하에 네. 넣어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땅의 활용도를 굉장히 높인 거죠. 직장도 걸어서, 그다음에 학교도 걸어서, 내가 필요한 상업시설, 병원 이런 것들도 걷거나 뭐 최소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15분 내지 30분 이내에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이걸 복합타운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필요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시설을 넣어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게 이로운 게 삶의 질도 높이고 그다음에 이 교통난도 해소가 돼요. 이동하지 않으니까. 네. 예. 근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도시의 설계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과거에 너무 개발 시대 때 도시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바꿔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 네. 두 번째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주택 총량제입니다. 주택 총량 관리를 해야 돼요. 그건 이제 지자체에서 예, 서울시가 주택 총량이 을 관리를 해야 필요한 주택이 몇만 호가 필요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예를 들면 뭐 서울 오세훈 시장이 31만 호 공급하겠다 네. 얘기했는데 그럼 31만 호가 다 들어서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마 멸실되는 게 있을 거예요. 실제로 서울은 멸실되는 게 너무 많아서요. 네. 아파트 재건축 경우에는 뭐 적게는 한 10%에서 많게는 한 20% 정도가 늘어납니다. 세대가. 네. 네. 왜냐하면 그건 세대를 늘려야 이 그렇죠. 수익이 생기니까. 그렇죠. 그러나 지역 재개발 사업 있잖아요. 네. 지역 재개발하면 멸실 가구가 기존 세대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면 30%, 적게는 10% 정도가 실제로 가구 수가 줄어듭니다.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네요. 거기에 직격탄을 맞는 사람이 누구냐? 세입자들이에요. 지역.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세입자들이 내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월세난 전세난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주택 총량을 서울시 그리고 각 구별로 네. 총량 관리를 현재 총량이 얼마큼 해서 계획이 있어야 돼요. 앞으로 우리 인구 구조 변화, 네. 그다음에 도시 계획,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도시의 어떤 발전 이런 등등과 연계해서 필요한 주택 수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2030년까지 서울시의 주택이 지금 현재 100만 호다. 서울에. 네. 근데 2030년까지 20만 호가 필요하다면 그 20만 호를 어떻게 2030년까지 만들어낼 건가라는 계획을 세우면서 계획적으로 주택 공급을, 그리고 한꺼번에 공급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필요한 20만 호가 한 5년에 걸쳐서 매년 4, 5만 호씩 공급이 네. 돼야 네. 주택 가격도 안정되고 그다음에 건설회사들도 일정 정도 그러니까 뭐 폭등하고 이러지 않게 그렇죠. 그렇게 관리를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주택 총량 관리제 그다음에 용적률 제도의 용적률. 전면 개정 이 두 개가 따라가지 않으면 공급 문제나 이 수요 관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